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식과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국내 증시는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기대가 이미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또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다음 이벤트로 이동했기 때문일 텐데요. 경협주들은 오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바람잘 날 없는 바이오 섹터들 중에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정말 좀 심란한 마음으로 TV 앞에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톡스타로 여러분들의 또 고민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연락해 주시거나 문자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문자와는 별개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톡스타 홈페이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일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타들의 톡방을 이용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많이들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추천 상담까지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월 12일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도주와 단기 매매의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주도주와 급등주의 주식 전환 스타입니다. 핵심 주도주와 급등주를 선취매하라. 황금 밸런스와 추세 전환 대화다 기법을 전수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성장주와 해외 선물 매매의 이성배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가치주를 잡아라. 주식과 해외 선물을 한 방에 잡는 전문가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의 스나이퍼 스타입니다. 데일리 매매로 수급 심리를 파악하고 수급 심리와 펀더멘털 분석의 1인자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의 나이스 잭팟 스타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맥점을 잡아라. 추세를 타는 매매를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총 5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저희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를 하실 때는요,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과 또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서 남겨주시면 곧바로 연결을 해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바로 문자 상담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나 보다 더 많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위해서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양지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SK하이닉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0965님의 종목입니다. 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지금 좀 손실이 나셨는데요. 10만 원까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디램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요. 디램의 가격이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10만 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만 원, 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그 숫자 바꾸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많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대를 뚫지 못하고 현재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로 인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으로 이 SK 하이닉스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비중이 20%인데 추매는 84,00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매를 하시는 전략으로서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이 추매 시 84,000원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SK 하이닉스의 월봉을 보면 일단 5일선을 월봉 기준으로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5일선의 가격대가 8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84,000원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84,0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매 시 84,000원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간점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86,000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 가능하지만 86,000원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선은 84,000원까지 하락 나와준다면은 그때 한번 추가 매수 해주시고 쭉 중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손절가 86,000원 잡고 보유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다음 상담은 8753님의 종목 풀어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을 매수하셨는데요. 15,500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경협주들 많이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성베스타님. 네. 네, 지금 좀 이익 실현해야 될까요? 네네. 일단 상담을 지금부터 계속 봐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수익이 좀 굉장히 크게 나신 것 같은데 수익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 영업이익률까지 좀 전년 대비 저는 이제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제 남북 경협의 분위기를 타서 뭐 강한 상승세도 보이기도 했지만은 이 남북 경협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대규모의 해외 철도 수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라는 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도 이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자였던 부분이 이제 플랜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뭐 이 카타르 프로젝트가 올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면서 이제 19년 하반기까지 이 설계가 변경되게 되면서 다행히 이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이 실적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도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지상 무기 전시회 참가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북미 회담에서 좀 약세를 보이긴 했었지만은 우리가 또 이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까지 자세히 놓고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수렴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외인들의 지속되는 연일 매도세에서 이제 좀 수급도 뒷받침이 좀 부족한 부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대략 한 37,000원에서 1차 정리를 권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42,000원까지 손절가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볼 건데요. 우성 사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3509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700원, 그리고 비중 8% 담고 계시네요. 주식 전황 스타님하고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성사료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일단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보유하시라라는 먼저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다 같이 아시겠지만 우성사료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테마주죠. 그리고 인도주 차원에서 비료에 대한 지원 기대감 때문에 사료에 대한 지원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금일 세계의 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요. 그리고 또 포괄적인 그
수준의 어떤 북미 간의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실망감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좀 그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오늘.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은 좀 더 긍정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는 악재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그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에 따른 또 앞으로 그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때 그때 분할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손절가는 3,350원 깨지지 않으면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등 나올 때까지 보유하셨다가 분할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35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4952님께서 5일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요. 오늘 고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주식 천왕 스타님, 스나이퍼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나이퍼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일 고점이 어딜까요? 예. 오늘 지금 5일이, 일단 초반에 상승을 해서, 나름 오늘 당일 고점일 확률이 높은 곳을 한번 찍었습니다. 66.51 정도 위치에 추세선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요. 53 정도 되네요. 오늘 66.59를 고점을 찍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추세적으로는 지금 현재 90 정도를 지지하고 다시 제8호 정도를 지지하고 전일의 양봉의 중심을 지지하고 재상승을 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지금 좀 중기적으로 보면 5일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봉으로 보면 오늘 당일 66.60, 59 정도 되는 지점이 당일 고점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저항 시점에서 65 초중반대까지 고정장을 당일 보일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있는 지금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51까지 매수 배팅을 하고 역으로 뒤집어서 매도 배팅으로 지금 돌아선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에서 이제 일봉의 추세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음봉이 났던 날의 추세선의 고점 3단 저항을 받고 지금 66.83까지 하락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이 흐름은 지금 대략 65.5 정도까지 추가 하락을 진행했다가 여기서 머물러서 반등 시도를 좀 해주는 정도로 오늘 장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도일에 대한 궁금증 답변 드렸는데요. 더욱더 시원한 상담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우리 스나이퍼 스타일 톡방에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다음 상담은 3509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경협주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신석재 3,600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주식 천왕 스타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일신석채는 3,6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상당히 거의 최고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이었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좀 높은 지점에서 진입을 하신 분 같은데 일신석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 석재업체로서 남북 경협 테마에 낀 테마주로서 지금 움직였죠.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 3개월 동안에 바닥권에서 거의 2배 가까운 2배 이상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급등을 단기간 했기 때문에 월봉상 보시면은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한 차례 받고 다시 차분하게 지금은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흐름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괜찮은 흐름이지만은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신망 매물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 미사일 엔진 기지에 대한 선제적인 폐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앞으로 축소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었죠. 특히 괌 기지 훈련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그 핵무기 전략 자산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토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가 2,36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2,36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셨다가 매수권 부근에서 분할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신속재 손절가 2,360원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에는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 또 봐드릴 건데요. 5503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유로FX 진입 포지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나이스체크파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로 어디로 보면 될까요? 네, 먼저 현재 유로의 경우는 아시아장에서는 약간 매수 방향으로 일단 열어두는 것이 좋았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달러 지수는 유로화 강세와 그리고 엔화 약세화로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었죠. 다만 이제 유로화는 이탈리아 신임 재무장관이 유로화 유지 의견을 일단은 발표한 데 힘입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장에서 다시 한번 강세로서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붙어있을 때 좀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는데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전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금일 아시아장에서 좀 무너뜨렸었습니다. 다만 쉽게 1.173 라인까지 내려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해줬는데요. 제가 왜 박스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차트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 6월 14일이죠.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ECB에서도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유럽에 대한 또 예금금리 결정 자체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결과치를 두고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두고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약간 관망세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위쪽이면 1.184 라인과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현재 1.173 라인 안에서의 좀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대요. 1차적으로 지금 오늘 당일 고가만 하더라도 지금 위쪽 상단 안에 일단 계속 저항받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오늘 당일 저가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위쪽 1.74 라인 자체에서 일단은 지지를 또 다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한된 움직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대의 관점에서 조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시가 라인 자체와 그리고 중심선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일단 매수 대응으로서 다시 한번 열어두면서 1차적으로 1.182 라인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열어두셨을 때는 1.18 지금 4라인까지도 한번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시가인 1.178과 그리고 1.17800 라인이죠. 중심선 부분이.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무리하게 대응을 하시지 마시고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라인 자체가 일단 지지를 받는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당일 고가를 높이면서 1.184 라인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FX 매수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답변 드렸고요. 1.182 또는 1.184 라인까지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1.178에서 1.17800이라고 하니까요.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1392님의 종목입니다. 역시나 오늘 회담과 관련한 종목인데요. 조비 3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싣고 계십니다. 스나이퍼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큰 상승 나와준 종목인데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지극히 단순한 추세선을 그어볼 때 38,100원 정도의 내일 고점 추세선을 만나는 자리가 옵니다. 38,000원 정도 되죠. 근데 워낙 기대 심리가 큰 종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무 협상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식량과 의료 관련된 부분인데, 식량 관련된 조비는 비료 관련돼서 기대가 다른 대북 경협 관련된 주식들보다 좀 뒤늦게 지금 이 부분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서 차트 모양도 상당히 이쁩니다. 35,500원에 사셨으면 참 잘 사셨고요. 오늘 사셨는데요. 내일 고점에 한번 물량 한번 단기로 38,800원에 한번 좀 줄여주시고 32,200
32,000원대를 붕괴한다면은 일단 나머지 물량도 정리하시고 추세를 이번 주말까지 추가적인 협상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 나오는 걸 좀 봐가면서 추이를 봐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스나이퍼스타 톡방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6731님께서 메디포스트 매수를 하셨고요. 97,600원에 70% 쉬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성베스타님. 네. 소폭이지만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열 은행 사업과 또 줄기세포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바이오 업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동사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 카티스템의 국내 시술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 연골 재생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경쟁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연골 재생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 5년의 결과가 올해 3분기에 이제 논문 발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될 경우 이 경쟁사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서 충분히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를 포함해서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가 대북주가 최근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 대북주가 밀리게 되면은 그 제한으로 바이오주가 다시 저점 매수세로 수급이 충분히 몰릴 수 있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바이오주 자체가 좀 공통적인 이 약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강력한 재료가 터질 경우에는 충분히 이전 고가까지도 상승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주 내에서도 이 메디포스트는 조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간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차트를 놓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쌍바닥권을 다지는 이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을 2번이나 다졌고요. 이 주봉상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52주선을 굉장히 좀 지지하는, 즉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제 모멘텀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대략 9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7,000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0952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파워넷 매수를 하셨고요. 1,500원에 30% 담으셨는데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 천왕스타님. 네, 파워넷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고, 휴대폰 부품 관련 생산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제 상장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죠. 특히 이런 신규 새내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린다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실적 등에 대한, 또 수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 상장 종목은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상담 주신 분 또한 1,500원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지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손실의 15% 이상 지금 발생을 한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분봉 차트를 보고 제가 손절가를 잡아 드릴 테니까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내일 정도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8,000원을 꼭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고, 이탈한다면 너무 손실이 지금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지금 사실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안 잡힌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거는 리스크를 더 키우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8,000원 지켜주시되, 지금 분봉상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 내일 정도 8,000원을 지키면서 약간의 지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급반등이 단기간에 나온다면 11,000원 부근에서는 분할로 수익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00원 손절가 지키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장에 8,000원 지키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11,000원에서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에스코넥 보겠습니다. 0337님의 종목이고요. 4,300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님. 네. 네,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에스코넷의 매수가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4,400원이다라고 하시면, 작년 초죠. 벌써 이제 1년 전에 가장 높은 고가에 사셨다가 지금 1년 동안 흔히 소위 말하는 물려있는 지금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일단 에스코넷은 다행히도 기업이 굉장히 이제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휴대폰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바로 에스코넷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리튬 1차 전지 원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재료는 가스 파이프라인 점검기하고 이제 가스 미터기에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남북 경협 이슈로 그 다음에 이제 북중러 회담 시에 요 가스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가스관을 좀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에스코넷이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도 연속 3분기 동안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호가가 좀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갈 만한 기업인데요.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3,200원대로 좀 낮추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아무리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좋다 그래도 다시 4,400원을 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30% 정도의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30% 정도를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3,250원 이하로 좀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그러니까 보유가 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만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일단 제 공개 카톡방으로 오셔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보니까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듯한데요.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상승 타이밍 스타의 톡스타 방에 찾아가셔가지고요. 매수가 회복을 꼭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3051님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리 전망에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나이스텍 파스타님. 네, 지금 먼저 구리의 경우에는 6월 초부터 해서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이런 식으로 보여왔었었죠.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철 시장 자체에서 납과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 품목 자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회담과 그리고 FOMC 22일을 앞두고 이제 높아진 경기감에 비철금속 또한 조금 비교적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품목별로 따졌을 때 이제 주말 칠레 광산노제 임금 협상이 일단 진전이 보일 것이라는 이런 전망 자체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안정화되는 분위기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강한 상승에는 약간 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따라서도 이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구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밀린다 했을 때는 이제 3.19 라인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당일 저가에서 3.23 라인 자체에서 일단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당일 시가였던 3.25 자체를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3.29 라인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겠으나 위쪽 라인에서 좀 강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라인에서 지금 3.19 라인까지 또는 한 번에 못 무너질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 시가 3.25 라인 갱신 전까지는 일단 매도로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지금 살짝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다리셨다가 3.25에서 저항받는 부분 보고 매도 대응을 다만 3.25 라인을 안착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패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하락세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가 안착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3.29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리 3.19까지 내려올 가능성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7275님께서 LG전자 보내주셨습니다. 98,450원 그리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이성배 스타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LG전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약손실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OLED TV용 이 패널 가격 상승 우려감과 또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둔화로 이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단기간 내에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본업인 이 가전과 또 TV 부분에서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JKW 인수를 통해서 2019년부터는 또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퍼가 8.8배로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차트를 놓고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작년 7월부터 시작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파동을 이제 1파, 또 2파, 또 3파까지 마치고 이제 조정 국면으로 이제 들어선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이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10거래일기 좀 9일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하방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매집 기회로 판단하는 중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주가 하방도 좀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1차 108,000원, 2차 121,000원, 또 손절은 87,000원 가격을 이탈할 시 비중 축소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304님께서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 주셨는데요. S&P 500 지수 매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나이퍼스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매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2790포인트대 위치를 지지를 하고 반등을 계속 추가로 못한 상태에서 윗꼬리를 달고, 지금 윗꼬리 운봉을 낸 상태인데요. 또 중요한 지금 이제 저항 지지를 받는 2782포인트 라인선에서, 일단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치고 싶으시다면 2789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시점에서 때리는 게 사실 좋고요. 이미 매도를 들어가셨다면 2782.5 라인의 붕괴를 보시고 2779포인트 라인까지 일단 추가 하락을 노리는 1차적으로 그 위치까지 노리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미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 시점에서 포지션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2790포인트 위치에서 매도를 노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 매도 진입하지 않으셨다면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789 정도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2665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루트로닉 궁금증 있으시고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비중을 적어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님. 네.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앞선 종목도 그렇고, 이제 루트로닉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빠진 종목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루트로닉이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이제 루트로닉이 올 초에 좀 상승했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올 초에 가장 핫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로 엮여 있으면 뭐든 다 올라갔던 시기에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 올라가니까 루트로닉도 따라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처셀, 차바이오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한 번씩 넘어지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로닉은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2, 3분기 또한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일단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량 손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휴장이고 목요일날 장이 열릴 텐데요. 목요일날 장 초반에 이제 강한 양봉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주봉상 지금 이제 61선을 좀 맞았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정도 이제 61선에서 소폭 이제 반등의 힘을 보여줄 것 같은데 또 이 반등의 힘을
힘을 보시고 이제 너무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 그 반등 힘에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손절을 하시고 지금 다른 업종 뭐 최근에 가장 좋은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기차나 MLCC 쪽인데 이런 부분이 쉬고 있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트로닉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꼭 리스크 관리에 힘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무료로 종목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계속 갈 건데요. 다음 상담 6437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9,230원에 25%를 담으셨는데요. 이성베스타님. 네. 이지바이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중립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에 비해서 그렇게 큰 손실 없이 뭐 약손실로 보여지고 있는데 동사를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뭐 러시아에서 농장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사료 업체고 정부의 최근에 이 북방 정책 수혜주로 거론이 되게 되면서 뭐 최근에 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과정에서 또 자회사인 이 닭고기 전문 업체 마니커가 뭐 최근 CJ 제일제당에 투자를 받아서 이 CJ와의 협력 관계가 강화된 점까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었지만은 이 대북 지원에 대한 이게 실제로 뭐 현실화가 되면은 이 사료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흐름은 저는 좀 테마적이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제 상승한 이후에는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조정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이제 상승과 동시에 바로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의 상승세에 따른 주봉상의 이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도도 벌어져 있다라는 걸 보게 됐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이 좀 더 먼저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뭐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실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찾아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여나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12,0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손절가는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바로 아래인 이 8,900원을 이탈할 시에는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8,9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0953님의 문자를 보겠습니다. 골드 1,300달러에서 매도로 세계약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나이스잭버스타님. 네, 지금 현재 골드 1,300에서 일단 세계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골드는 좀 차트를 줄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경우에는 고점이 1,307.5, 저점이 1,293점, 네, 지금 5로서 현재 140픽 이내에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2007년도 이후에 가장 적은 진폭의 레인지로 일단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일 하루에 100픽도 안 움직이는 날이 많은 이런 식으로 일단 박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300 라인대에 일단 매도 3계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1,300 라인 자체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 할 때 1,297 라인과 그리고 1,293 라인까지는 열어둘 수 있으나 일단은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있죠. 지금 일단 목요일날 우리나라식으로 목요일날 새벽에 FOMC,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및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 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벤트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예상과 다르게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가보다 충분히 수익권이 다시 한번 하단 밴드 아래를 돌파해준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계약수가 또 복수 계약이기 때문에 한 계약씩 청산을 하시면서 일단 수익 확보부터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 1,302라인대와 그리고 1,304라인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일단 상승보다는 지금 목요일까지는 계속 제한된 움직임을 안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의 경우에도 일단 다시 한번 매수세는 살짝 보였었으나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일단 매수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나타냈던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1305라인대와 1307라인대에서는 부분적으로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순절가를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나 충분히 목요일까지 계속 제한되는 움직임 안에서 수익권으로 충분히 청산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오늘 당일 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일단 1297.8라인이 무너진다 했을 때 1296라인에서 부분적인 청산이나 또는 수익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1297에서 1293까지 아래로 열려 있지만 FOMC하고 22 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나왔을 때마다 한 계약씩 좀 청산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1305에서 1307라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9925님께서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주식천왕스타님. 네. 네, 지금 매수에 들어가도 될까요? 5만 원 깨졌거든요. 아니, 지금 매수하시기는 조금 이르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매도 평균가가 49,5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매도 강도가 좀 줄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저점 부근인 지지라인인 49,000원 부근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또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확실시 되고 있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2조 원 넘게 취하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외쳤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물량이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백오데이션 상태로 그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다. 지금 현재 아직은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래서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는지 꼭 판단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49,000원 부근 바닥권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요일장에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켜보시면서 49,000원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지 살피신 다음에 매수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진입 자리 원하신다면은 우리 주식천왕스타의 톡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6698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타에게 서산 종목 고민 주셨습니다. 매수가 6,020원, 비중은 13% 싣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네, 오늘 손실 크신 분들이 스타님 찾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도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산은 아마 이제 콘크리트 관련해서 이번 남북 경협 이슈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일어났다가 지금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서산도 지금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리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가 이제 만족스러운 CVID, CVIG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번에 1차를 했으니까 앞으로 2, 3차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는 건 봤을 때 지금 남북경협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철도, 철강 이런 콘크리트 관련주들 모두 지금은 잠시 그동안의 강한 상승력을 이제 토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이제 다만 자칫 매수가와 현재가가 굉장히 이제 괴리가 커지면 그 슈팅이 그러니까 상승력이 강한 상승력이 나오더라도 수익 실현을 못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은 이제 6,020원으로 현재 괴리감이 크진 않거든요. 이제 테마 종목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이제 차이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 보는데 일단 비중이 13%이시다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지금 5,300원 이하로 내일 정도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비중 7%를 채워서 총 20%를 만드시는 게 20%를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강한 슈팅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지금 이 서산의 그 차트를 보면
꼬리들이 많습니다. 꼬리들이 많다라는 건 짧은 시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본업이 있으시는 직장인분들이라고 하시면 일단 목표가를 6,250원, 6,500원 이렇게 나눠서 매도를 좀 설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산 자세한 답변 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계속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경협주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267님께서 현대건설 75,470원의 비중 50% 담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주식천왕스타님. 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그 건설 관련주나 SOC 사업 관련해서의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그 테마를 타기 이전에 4만 원이던 주가가 사실은 79,400원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준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은 1차 상승 랠리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미 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핵 로드맵과 관련해서 비춰봤을 때 앞으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다만 현대건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한 남북 경협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선두권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의하신 투자자분께서 보유 비율 자체도 50%로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 단가도 약 75,000원 이상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3,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호재는 주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밀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2, 3개월 동안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이 올라왔을 때는 청산해 주시고 좀 더 나중에 하단 부위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로 보고 계실 경우에는 손절가 63,000원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8839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진 7,290원 매수가 비중은 50% 담고 계시네요. 이성배 스타님? 네. 우진 7,290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간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핵화 테마주입니다. 비핵화 재료는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좀 약세로 마감을 쳤고, 시간에서도 조금 안 좋은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정은 또 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까지도 약속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내일부터 이틀간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해서 향후 이 비핵화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점도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주는 바로 이제 주봉 장대 양봉으로, 또 그 다음 주는 바로 또 장대 음봉으로, 또 이런 형태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까다롭다라고, 대응하기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일이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폼페이오 방안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매수가에 도달해서 이제 좀 정리할 기회가 올 텐데, 저는 이 우진이라는 종목에 대한 데 있어서 수익을 기대한다라기보다도
이 매수가에 도달 시 이 정리의 기회로 삼고 나오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진을 끝으로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스타분들의 톡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의 톡방 입장하신 후에 무료로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역시나 스타분들 추천 종목들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이어지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6월 13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저희 방송 휴방하고 있습니다. 투표하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